일단은 외도 상처 모임이다. 이게 자조 모임입니다. 자, 이 자조 모임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스스로들이 전문가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자조 모임이라는 건 자신들, 즉 외도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엄격히 따지게 되면 남편 외도, 현재든 과거든 이 외도로 인해서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분들이 됐던, 과거에 겪었던 분들이 됐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되는 여성이 됐던, 이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여성이 됐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아직 이혼을 안 했어. 이혼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아내로서 살아가면서 과거의 남편 외도가, 현재의 남편 외도가 있다. 그러면 참여를 해서 스스로들이 마음을 안정하고 스스로들이 건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 치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치료는 전문가가 그런 분들에게 회복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자조 모임에서는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영 관리자가 바로 마음 상담사입니다. 이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운영 관리를 하면서 자조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조언. 안전한 곳을 만드는 게 이 자조 모임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인생이 파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전한 모임을 위해서 운영 관리를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이 자조 모임이 잘 건강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운영해주고 조언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거기에서 치료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료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운영관리를 하는 이 마음상담가인 전문가가 운영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이 자조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 즉 외도상처 모임에 관련된 이런 아내나 여성분들이 참여하는 이 목적이 바로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전이거든요.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참여하는 이유는 바로 더 큰 피해. 이거는 피해입니다.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다가 내 나름대로 뭐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면서 뭐 상담을 하거나 또는 뭐 소송을 하고 뭐 이혼을 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돼. 그래서 상담을 해서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건 가능하지 몰라도 더 악화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소송하고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고 이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감당을 못 하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뭐 종교, 어딘가에 막 빠져들고, 종교에 빠져들고, 취미, 운동, 모임, 여행,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증 우울증이 발생을 하게 되거나 또는 중증 중독증이 발생해서 그 효과 때문에 피해를 입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더 큰 피해를 예방을 하는 그런 모임으로 이 모임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결국은 이런 큰 피해를 예방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예방을 하는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또는 내가 힘들었다가 편해졌는데 너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대상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 관련되는 거 너무 답답해요. 참고 있으려면 너무 힘들어. 그럼 어딘가 하소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할 곳이 필요해요. 말할 곳.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내 문제에 관련되는 걸 표현을 안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상담하는 것도 표현이고, 소송할 때, 이혼할 때 다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악화시키는 표현이거든요. 악화시키지 않도록.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하게, 이 안전이 항상 따라갑니다. 안전하게 하소연하고,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전문가, 운영자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기 자신들끼리 상처를 표현하는, 이 상처 표현하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상처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도 상처, 나도 그런 적 있어, 뭐 했어, 뭐 해가지고 뭐 서로 이야기하고 뭐하고 이렇게 갑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서로 관심을 갖습니다. 서로에게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뭘 갖게 되면 같은 외상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공감이 굉장히 쉬워져요. 공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위로를 하고 서로가 잘하자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뭘 하냐, 일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힐링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효과. 그래서 일시적으로 효과를 갖게 됩니다. 즉 안정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후련합니다. 하소연은 나만 그러는 게 아니구나, 이게 이렇구나. 그렇다고 치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안정을 갖자. 언제까지? 다음 모임에 올 때까지는 일상생활하면서 파괴시키지 않고 일상생활하면서 그나마 조금 안전된 상태에서 그나마도 그러다가 또 막 올라오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모임에 와서 또 하소연하고 같이 서로 관심 하다 보니까 또 일시적인 안정을 갖고, 이렇게 안정을 가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상처 공유예요. 그런데 상처 공유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악화되는 게 어디서 악화되냐면 바로 모임 끝나고 난 다음에 악화가 돼버리거든요. 그거는 안전장치로, 모임에서 안전장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와서 마음껏 이야기를 하고 일시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일상생활을 파괴시키지 않게 일상생활을 해나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 파괴. 인생 파괴가 뭡니까? 충분히 회복이 가능한 부부였는데도 끝장을 내삐린다든가,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돈을 쓸데없이 낭비를 한다든가, 나 문제 심각하게 만든다. 그 인생이 파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인생이 뭐냐? 결국은 자기 몸, 자기가 자기 질병을 만들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상처는 만병의 근원이거든요.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몸이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체에 관련되는 부분, 몸이라든가 마음이라든가 또 성에 관련되는 거, 이게 다 무너집니다. 잘못하면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가치까지도. 자기 돈이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콩나물가루 하나 아끼면서 정말 아둥바둥 이래가면서 저축하고 뭐하고 나름대로 뭐 투자하고 열심히 살다가 인생 뭐 있어? 이제부터 나이 엄청 낭비하면서 막 가치 다 날리는 사람들 다 부지기수예요. 이게 인생 파괴거든요. 자, 인생을 파괴시키지 않는, 안전하게 인생을 파괴시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간녀를 정리하게 할 거며, 어떻게 하면은 또 남편에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거며, 대처하는 방법, 뭐 대응하는 방법, 응징하는 방법, 뭐 기타 등 방법 되게 많아요. 인생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대처하는 이런 방법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를 함으로써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있고 뭐가 있구나라는 것을 안전한 방법들이 있어요. 필요하면은 그때 이제 요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게 될 겁니다. 또 전문가가 이렇게 안전하게 서로 관심 공감 위로 격려를 하는데 일시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거고요. 역할을 또 옆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형성을 해 가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피해를,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때가 되면 하긴 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왜? 안전한 이 해결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야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이건 치료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강화를 시켜서 안전한
자조 모임을 만들자 이런 목적을 가진 안전한 모임이다. 그래서 남편 외도로 고통을 받았거나 또는 고통을 겪었던 그래서 지금 현재 고통을 받고 있거나 또는 내가 지금 현재는 좀 편안해지고 안정은 됐지만 과거에 있었어. 그리고 또는 이혼을 했어 라고 설령하더라도 벗어나진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안전한 모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는 지금 이 외도 상처 모임은 제가 운영을 할 겁니다. 제가 운영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 분명히 이 마음 상담사인 이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직접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저와 똑같아요. 방식은 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마음 전문가, 마음 상담사가 양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 부산 지역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일본에서도 지금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제가 2주차에는 일본을 가는데 일본에 가면은 외도 상처 모임이 똑같이 일본인 대상으로 하는 외도 상처 모임이 똑같이 진행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건 뭐냐면 이런 자조 모임이 이것을 저는 그냥 외도 상처 모임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모임들. 그런데 이거 말고도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말 고통받는 일이 외도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서 어떤 자조 모임들이 필요하게 되는지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은 앞으로 개설이 됩니다. 원칙은 이거예요. 원칙은 안전해야 돼요. 안전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러나 안전해서만은 안 돼요. 힐링이 돼서 일시적으로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되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안정되는 거, 피해를 예방하는 거, 그리고 해결 방법을 함께 공유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이런 점을 한번 참여를 해서 모임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대상입니다. 외도 상처 모임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아픈 사람들만 오라는 거냐? 대부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남편의 도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현재 그래서 하고 있는 아내들이 참여 대상입니다. 이분들은 필수로 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당장.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 남편 애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편안해졌어 하고 있는 아내들. 왜? 편안해진 거 아니거든요. 일로 다시 갑니다. 현재로 또 와요. 왜? 외도는 한 번은 없습니다. 없으면 모를까? 한 번은 없습니다. 반복되거나 지속됩니다. 이게 통칭이야. 그래서 과거에 남편 애도가 있었어. 근데 지금 내가 좀 편안해지고 이제 믿으니까 다시는 안 한다. 그래 믿어. 그런 아내들도 오셔야 됩니다. 대상입니다. 왜? 본인의 외상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은 채 이게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요. 이런 아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과거 남편 애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힘들고 뭐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뭐를 갖게 되냐면 소송을 했던 뭐를 했던 간에 이혼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닙니다. 이혼한 여성입니다. 이혼했다가 재혼해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 꼭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 후의 인생이 이상해집니다. 어떻게 이상해지느냐? 바로 네 번째 뭐냐면 과거에 남편 애도로 인해 가지고 남편 애도로 인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 외도로 인해 가지고 현재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인데 본인은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뭐냐면 남편 애도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이 발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거 중증 우울증이거든요. 중증 심리장애예요. 외상 트라우마가 중증 심리장애를 악화, 그러니까 우울증이 중증 우울증이에요.
일반 우울증이 아니에요. 중증 우울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중독증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으로 갑니다. 그럼 중독으로 가게 되면 일에 빠져, 일만 열심히 해요. 일 열심히 합니다. 종교 생활한다 거의 거기에 몰입해 삽니다. 취미 거의 몰입해 살아요. 중증 중독증이에요. 그래서 중독증인데 중증 중독증이에요. 근데 본인은 중독이라고 안 그래요. 마치 외도한 남편이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잠깐 즐겼을 뿐이야. 이러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냥 우울증, 중독증이 그렇죠. 본인은 아니라고 그래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증 중독증 그러면서 뭐냐면 많이 우리가 흔히 가는 게 관계 중독입니다. 일 중독 있다가 관계 중독으로 가고 여행에 많이 자기가 중독된지 몰라요. 이 세상에 이런 건지 몰랐어. 친구들 만나서 놀아다니고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니까 훨씬 편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요. 이거 엄청 심각해졌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것들을 가야 되다 보니까 중독증까지 막 이렇게 생기게 되고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분들이 약을 복용해 가면서 이제 뭔가 정신과 약을 복용해 가면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다 중증이에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냐면 중독증 있는 분들이 있다가 조울증인 분들이 있어요. 이 남편애도 있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울증을 진단받아가지고 약을 복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악화돼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이러면서 가는 분들 그 다음에 이혼하고 나서 이제 혼자가 됐을 때 또는 혼자가 되고 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또는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랑 동거를 하거나 또는 내가 재혼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데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자녀들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인간관계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남편에도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즉 외상 트라우마가 악화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분들 또 여기 보면은 뭐냐 친구, 지인 그 다음에 이런 모임들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종교가 됐던 여행 다니는 것이 됐던 뭐에 대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일에 빠져가지고 그게 다 중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내 인생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중증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해서 조금 지나면은 위중증 심리 장애로까지 악화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위중증 심리장애인 분들 오시면 안 됩니다. 히스테리 가진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왜? 이 모임 전체가 다 깨집니다. 히스테리 가진 사람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모임 전체가 다 깨지기 때문에 위중증 심리장애인 사람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위중증 심리장애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자, 이제 모임 처음에 왔습니다. 시작하고 처음에 오신 분들이 있고 기존에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오신 분들이랑 이렇게 별도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모임의 규칙, 기타 등등 관련되는 거 이야기하면 반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볼 것도 없어요. 위중증 심리장애. 못 견뎌요. 그 사람들은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적이에요. 왜 왔을까요? 자기와 같이 위중증 심리장애 만들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속아낼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 본인이 위중증 심리장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모임 와보세요. 물론 오려고 들지도 않겠지만. 안 옵니다. 위중증 심리장애 분명히 안 올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옵니다. 목적이 있으면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와도 안전하게 모임을 운영하면서 그거 속아낼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에게 위중증 심리장애가 아니면 누구나 꼭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받는데도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위중증 심리장애일 가능성, 심리장애 말기, 중증 심리장애 말기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 즉 불가능한 사람들, 그거 무조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무조건 인생 파괴돼요. 아이들까지 이미 못 들어오는 길로 가버린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역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역 때문에 시간 때문에 내가 가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내가 시간 되면은 내가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야! 라고 부정. 내가 여길 왜 가? 라고 딱 부정하면 이미 못 돌아와요. 이미. 그 인생 파괴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권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공개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외도 상처 모임은 안전하게 가는 모임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오셔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인생 파괴로 나도 모르게 내몰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 치료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닌 분들이 오는 것 당연한 건데 저 마음 치료 중인데요. 완치한 분이 됐던 마음 치료하는 분 마음 치료 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 오셔도 됩니다. 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안전한 문제 해결 방법에 관련되는 것을 공유를 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도 공유를 하지만 타인이 경험한 것도 공유를 하게 되고 그게 안전한 건지 아닌지를 조언을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나 해당됩니다. 누구나. 해당된다는 것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면 미성년자인 아내들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내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된다면 상관없으니까 와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점을 꼭 참여를 해서 참고를 해서 참여 대상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외도 상처 모임, 이 자조 모임입니다. 안전한 자조 모임이니까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언제 하느냐? 이 외도 상처 모임은 평일이 있고 주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입니다. 평일 목요일날 저녁 18시 6시입니다. 6시에서 20시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평일입니다. 주제가 없습니다. 왜 주제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평일인 목요일날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 1시간 반, 그 정도. 그래서 요런 일정에 관련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일정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그리고 토요일날 주말입니다.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그래서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언제 진행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는 평일도 좋고 주말도 좋고 두 개 다 와도 상관없습니다. 내 필요하면 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 이 모임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오면 되는 거, 내가 시간이 안 돼, 다음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일 또는 주말에 이렇게 운영이 진행됩니다. 지금 이 외도상처 모임은 서울에서 제가 진행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둘째 주만 제외하고, 둘째 주를 제외합니다. 왜? 둘째 주는 일본에서 하거든요. 일본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한국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평일날, 그 다음에 주말에 둘째 주는 일본에서 하기 때문에 없고, 둘째 주를 제외한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힘들고 아픈 분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내가 우리 모임에 오셨던 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 모임 참여하셔도 됩니다. 필요로 하거나 또는 알려주고 싶거나 뭐 하거나, 그럼 그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도 거기에 있는 전문가가 또 이렇게 조언도 해드릴 겁니다.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지금 나에게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모임은 요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뭐 회차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몇 회 이거는 있지만 주제가 정해져 있고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필요로 할 때 참여를 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가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우려를 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이 모임에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할 때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뭡니까? 알려질까봐. 내
내 남편이 외도를 했는데 내 남편이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생각보다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그렇다면 알려질까봐 두려워가지고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 가정이 깨질까봐, 타인에게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분들도 계시고 수치스러운 분들도 있고, 남이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하냐면 참여자들이 늘 가는 게 아무도 몰랐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특히 사회적으로 남편이 성공을 했거나, 또는 남편이 됐던 본인이 됐던, 이 아내 본인이 됐던 남편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둘 다가 됐던 사회적으로 나름 유명하다든가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든가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 명예가 있거나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내 남편 또 자기 자신이 마치 뭔가 죄를 지은 것 같은 이런 느낌, 또는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걸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신이 알려져서는 안 되는 그런 강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이런 분들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왜? 안심하고 와도 되는 이유가,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참여하는 분들에게는 요 뒷면에 요거에 관련되는 외도상처 모임 규칙에 관련되는 서명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이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모임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모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밖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거나 뭐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민형사상 책임에 관련되는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거 서명 받아놓고 그렇게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해. 너무 위험해요. 이 모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가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셔도 돼요. 결코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왜 내가 안정돼서 인생 파괴하지 않고 아무리 외도를 했더라도 내 남편, 그 다음에 나 자신의 인생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일상으로 가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찾는 사람이 오히려 왜 부끄러워해야 되고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리고 알려져서 문제 생기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알려지지 않도록 어떻게 됐든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이 모임 진행을 할 거니까 그냥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고통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게 무너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안전하게 가고자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파괴하지 않고 갑시다라고, 여러분들의 잘못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외상 트라우마를 가지는 분들은 잘못 살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살아왔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잘 살아오고 열심히 살아왔던 그 인생을 되돌려야 된다. 이게 안전하게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분들일지라도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나는 이런데 이게 알려질까봐 두려워서 뭐해서 절대 어떤 근거도 안 남으니까, 어떤 근거도 안 남을 거니까 편안하게 오셔서 자기 자신에 관련되는 부분을 그냥 다 똑같습니다. 아내와 여성의 마음이 작용되는 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셔서 나름대로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파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이 참여 방법은 쟤들이 누가 오는지, 몇 명이 오는지, 뭐 이 장소가 어떤지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에 관련된 운영하는데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참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마음치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온라인 결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온라인 결제를 가서 하단에 가보게 되면은 아래로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외도상처 모임 참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금액이 얼마로 되느냐?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료예요. 참여 신청, 요 참여에 관련돼서 신청을 하고 오시는 분들은 무료예요. 돈 안 받을게요. 그냥 만약에 차를 가지고 오신다 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주차비 정도만 그거는 별개니까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결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하단 부분에 이 참여에 관련되는 0원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평일 또는 주말을 그 날짜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선택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그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도 매우 단순합니다. 뭐 메일로 뭘로 연락할 필요 없어요. 왜 서로 연락을 주고받습니까? 그냥 모임에 오셔서 내 나름대로 거기서 성과를 얻고 그리고 문 열고 나가서 아무도 연락하지 마시고 내 일상을 살아가시면 돼요. 원래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여 신청을 하고 그리고 오시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 외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남편 외도가 발생을 하면 아내에게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또 치료 얘기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제가 외도 상처 모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 외도가 발생하면 아내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무조건 발생해야 돼요. 이거 안 한 사람이라 이상한 사람이에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합니다. 왜? 이게 파괴 습관. 건강하게 잘 오던 사람들은 외상 트라우마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왜?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 습관이 완전하게 만들어져야 비로소 안정이 되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편안해지지 마시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계속 해드린 건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집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갑자기 뒤통수 맞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어디 가서 이 상처도 이거 표현도 이 표현할 곳을 찾아요. 찾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에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있는 뭐 사회적인 지위가 됐다 뭐 남편에 관련되는 거 뭐에 대한 거 고려하고 아이들이 알까봐 뭐가 들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꾹꾹 눌러놓고 참아요. 참는 거. 참아요. 이게 뭐 어디로 갑니까? 우리 일명 얘기하더라 한국에만 있는 병. 화병. 이게 화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못 견뎌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화병이 생겨요. 그럼 어딘가에다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외상 트라우마 발생한 분들은 어디다 표현하나요? 시부모님. 제일 만만한 시부모님. 근데 시부모님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아, 시부모님한테 얘기 안 합니다. 친정부모님.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친한 절친, 친구. 아주 내가 가까이 지낸 정말 속 터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내 지인들. 여기 한 수도 없대요.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왜? 이해해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이거 하소연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이해해요. 왜? 파괴 습관을 갖고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파괴 습관이잖아요.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시부모님한테 얘기하는 순간 니네 아들이랑 너랑 당신들이랑 인간관계 작살나라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아니에요. 왜? 힘들어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고 내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내 친정부모님께 얘기해서 이 친정부모님 도대체 뭘 잘못했나요? 딸내미 해서 시집간다 그래가지고 해서 나름대로 뭐 이렇게 친정부모님이 완전히 이상한 분들이야 그러면
진정 무명하겠더니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그 말 들으니까 뻔할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이 양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양반들을.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인생을 나무너뜨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표현하는 순간. 그래서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다 아직은 파괴 습관이 형성된 게 아니라 형성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지르는 순간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파괴하는 게 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친구한테 이거 표현을 따가 친구가 야, 너 왜 그러고 사니? 뭐 예를 들어 얼마나 힘들겠니? 뭐 했니? 뭐예요? 친구 인생 박살내는 거잖아요. 친구 인생 박살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나쁜 친구는 뭐라 그래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요. 걔가 이랬대. 뭐가 이랬대. 뭐예요? 그게 나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나쁜 친구지 좋은 친구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 뭐냐면 내 인생도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얘기를 한다든가 지인한테 볼 것도 없죠.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잘못은 남편이 있는데 왜 내가 아이들은 니네 아빠가 외도한 거 아니잖아요. 아빠 외도는 뭐예요? 아빠가 아이들 버린 거잖아요. 그걸 불륜이라 그래요. 근데 아이들한테 왜 아빠의 자리를 없애려고 드냐고요.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네 편해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아이들이 편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요. 두 분이 외도를 했던 말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엄마 아빠인데.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표현하고 이 상처를 표현하는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표현하는지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표현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고통인 건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안 하고요? 라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너무 이게 상처 표현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그냥 모임 하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지들끼리 또 난리가 나요. 또 완전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모임 운영할 때가 안 했거든요. 그 왜? 안전장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걸 안전하게 운영하는 외도 상처 모임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남편 외도로 인해가지고 외상 트라우마 발생해서 상처에 관련된 이게 내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 같아. 여기 와서 울고불고 표현하셔도 돼요. 왜? 같은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힐링하고 그리고 방법을 찾고 안전한 방법들이에요. 안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상처 표현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 인생 무너뜨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인생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모임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상처 표현 안 되니까 참고 버티면서 화병 생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것 때문에 막 영상 찾고 뭐 하고 막 이게 갑니다. 이게 자기를 악화시켜가는 거라는 걸 몰라요. 이 사람들은. 찾고 있다는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거기다가 막 댓글로 뭐 쓰고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자기 인생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표현하면 안 돼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면 DM으로 연락이 와요. 얼마나 힘들겠냐 뭐냐. 공감하고 위로하는 사람들 본인 몸 달라는 거예요. 정신들 똑바로 차리세요. 표현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외상 트라우마로 상처 표현을 하는 순간 나 아무나 가지세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에 오잖아요. 다 가지래.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져.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소연하느라고 바빠요. 왜 가질 사람이 일도 없어요. 왜 가졌을 데가 없잖아요. 돈이 많아서 유명해서 그런 사람들 다 속아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그러다 마음껏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정을 가지십시오라고 하는 게 잠시라도 안정을 갖고 일상생활로 갑시다. 왜?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내 자신이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안정을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갖도록 합시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외상 트라우마 뭐 남편에도 어쩌고 저쩌고 외상 트라우마 뭐 제가 치료 얘기 안 할게요. 안 해요. 모임은 치료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서 일상생활로, 그래도 치료 안 하더라도, 평생 치료 안 하더라도 일상생활을 어떻게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할 것인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제가 들을 수 있는 조언도 해드리고, 그래서 마음껏 내 상처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이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남편에도 외상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상처 표현에 관련되는 부분이 제일 우선이에요. 이거 하고 싶어 못 견뎌요. 참으면 나중에 화병 생겨요. 참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왜? 참는 게 화병 생기면은 뭐가 만드냐면 시부모님이 조금 뭐 하면 시부모님 공격하고 친정부모님 친정부모님 친구 지인 아이들 다 무너져요. 본인은 상처 표현 안 했다 그러는데 다르게 표현이 돼 이게요. 그래서 아이들 조금만 잘못돼도 내가 막 감당을 못해요. 왜? 내 상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에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힘들다는 걸 이야기 안 하는 대신에 화풀이 대상이 돼버려요. 화풀이 대상이. 그게 바로 악화돼가는 과정이거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안전하게 상처를 마음껏 하소연하고 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속이 좀 후련해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고 어떻게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일상으로 갔을 땐 일상생활을 어떻게 나가는 게 현명할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뭐 할까, 그거 함께 공유하고 안전하게. 이게 외도 상처 모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남편이다, 내가 남편이야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외도를 했어, 좋다 이거야, 치료 안 해도 좋아, 돈 없어, 치료 못 하겠어. 아내 외도 상처 모임에 참여라도 시키세요. 외도 상처 모임에. 그래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숨어서 또 외도해도 상관없어요. 아내는 일단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처자식이 안전하게 살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런 용도로 쓴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알리는 거 매우 심각한 거예요. 표현하는 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점을 참고, 이런 분들, 이미 했는데 어떻게 해요? 더 하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나 이거 이제 알았어요. 외도상처 모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 벌써 시부모님한테 얘기했고 내 아이들한테 이미 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멈추세요. 빨리 오세요. 왜? 그러면은 더 상처 표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면 돼요? 이미 시부모님한테 또는 아이들한테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주워 담으면 돼요.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도 공유를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돌리자고요. 수습할 수 있을 때 수습할 수 있어요. 표현했다고 해서 난 이미 틀렸어 하지 말고 빨리 와요. 와서 마음껏 표현하고 어떻게 할까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회복하는 방법 기타 등등을 공유를 하면 돼. 굳이 치료 안 해도 이거 얼마인지 할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모임이 바로 외도 상처 모임입니다. 참고를 해주는데, 남편 외도가 딱 발생을 합니다. 그럼 아내들이 제일 먼저 이게 아내들이 뭘 하냐면 외상 트라우마 때문에 첫 번째는 상처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엄청 심각하다라는 거를 이제 인간관계까지 싸그리 답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왜? 외상 트라우마는 바로 뭐냐면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형성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행동을 하면서 이제 형성을 하기 시작을 해요.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하게 되냐면은 상처 표현하는 도중이든 상처 표현했던 대상이 됐든 그렇지 않던 뭐를 했던 간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맞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바람. 미쳤죠? 여러분들이 볼 때 미친 것 같지만
이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런 줄, 특히 외상 트라우마 있는 사람, 외상 트라우마에서 이상 속력이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서 흔히 생겨요. 그런 사람의 누군가 한 명이 조금만 관심을 줘도요, 바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맞바람 피웁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네가 했어? 나도 한다. 너가 우리 가정 파괴했어? 그래, 나도 파괴한다.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가 관심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합니다.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참아내가 이거는 못하겠어. 이거는 못하겠어. 그래서 뭐를 합니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왜? 아이들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합니다. 종교에 막 빠져가지고 뭐 해가지고 막 어딘가에 막 몰입을 합니다. 어딘가에 몰입을 해요. 취미가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몰입해 보니까 이제 편안해.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뭐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몰입을 해요. 유튜브 없으면 못 견뎌요. 방송 보면 뭐 어디에 막 몰입을 해요. 이게 다 몰입이거든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증 중독이거든요. 이 몰입을 합니다. 여기에 몰입이 됨으로써 편안해지려고 합니다. 안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남자 배 밑에 깔려가지고 헥헥하다 보니까 세상 잘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여자로 봐주거든요. 이 새끼는 다른 여자를 받고 나는 다른 남자를 보고 있다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일하고 뭐하고 이런 모임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욕해주면서 여기 개인적으로 딱 연결되면 대부분 다 맞바람이었는 게 외도가 돼버립니다. 이거 외도잖아요. 자기가 외도를 해요.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되게 돼 있어요. 종교에 몰입돼 있으면 같이 몰입돼 있는 사람들의 누구와 연결돼가지고 거기에 겨붙으면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관심 주는 사람한테는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흔히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거를 가져가게 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남편에 누가 있어요? 여기만 끊으면 상간녀와 여기만 끊으면 남편이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해서 부채질 많이 하죠. 요즘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뭐 방송에도 그렇고 뭐 이혼 얘기 뭐 수없이 나오잖아요. 소송 얘기, 회복 얘기 있는데 없어요. 나는 끝났다. 그래서 어떤 놈들은 뭐라 그래요? 소송하면은 남편이 돌아온대. 뭐가 돌아오는데? 어차피 또 할 건데 뭘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다가 문제 이 남편이 악화돼 버리면 처자식을 확 버리는, 옛날엔 버릴 생각이 없었는데 확 버리려고 들고 이게 악화되는, 이게 남편들이 엄청 빠르게 악화되거든요. 아니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상간녀한테 비용 다 대주면서, 그리고 상간녀 몰래 만나면서 아내 안심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소송하면 들어오는데 이런 여기에 또 당해요. 또 누가 하지 말아요.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혼까지 소송하면요 이혼하고 싶어져요. 저절로. 왜? 이 사람들이 반응을 하거든요. 내 뜻대로 반응을 안 하면, 소송하면, 상간녀 소송하면 이혼 소송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상간녀 소송을 했더니 남편이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딱 들어오니까 다 해결된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에도,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한 걸 가지고 돈으로 피해보상이랍시고 돈 주고 또 외도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또 해요. 그럼 또 소송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연봉이 나와요. 연봉이. 어차피 남편은 계속 할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 이제 합의해요. 넌 가서 외도해. 그리고 흘리기만 해. 그럼 난 증거 수집해 가서 또 소송하고. 증거 수집해 또 소송하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직장 가질 이유가 없어요. 라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그게 소송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송인이 이혼인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즉 파괴 습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아내들이 이거 선택 안 하면 못 견디겠어요. 왜? 회복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부탁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모임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할 땐 하더라도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다른 남자 만나고 싶으세요?
안전하게 만나는 방법 알려드릴게. 왜요? 왜 외도를 해요? 미쳤어요? 왜 맞바람 펴요? 안전하게 소송을 하고 안전하게 이혼해서 안전한 남자를 만나서 잘 살면 되잖아요. 그 왜 외도합니까? 쓸데없이. 방법 알려줄게요. 안전하게 하는 방법. 안전하게 일하게 하는 방법. 안전하게 몰입하는 방법. 이런 관련되는, 그래서 안전하게 문제 해결하는 방법. 이거 외도상처 모임에서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게 다 무료예요. 쓸데없이 어디에서 현혹돼가지고 하지 말아요. 이 일에 몰입되고 뭐 몰입되고 이거 애들 다 버리는 행동들이에요. 내가 악화되는 거고 이게 파괴 습관이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소송 먼저 하고 이혼 먼저 하고 이거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인생이 감당이 안 돼요. 왜? 파괴 습관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발 영상에 몰입하지 마세요. 영상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예전에 한번 어디 EBS인가 어디에 누가 얘기하더라고. 선생님이 EBS에 나와서 뭔데요? 그러다가 가봤어요. 난 EBS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예전에 부부 갈등 이런 거에서 해결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요즘 워낙 많으니까. 근데 뭐가 나왔는지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 흰머리 영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그거 보고 그 사람들은 곳에 또 그걸 찾아가지고 선생님 이게 나왔어요. 저한테 알려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계속 제발 영상에 의존하지 말아달라고. 그분도 오죽 갈 데가 없으면, 오죽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오죽 답답했으면 그거 보면서 그래도 조금 안정하고 조금 위로를 하고 있을까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게 지속이 되게 되면 무너져요. 지속이 되면. 그래서 영상을 보면 오래 지속되면 무너집니다. 제 것뿐만 아니라 이거 계속 거기에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영상은 그냥 이런 겁니다. 그냥 이해시키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요. 어떻게 하세요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에 나온 영상이 굉장히 위험한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거 하기 전에 이거 안전하게 파괴 습관 안 만들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 외도상처 모임에 오면 다 공유됩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흔히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다른 어떤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소송해서 이혼까지 했는데 어떡해요? 전 이미 소송을 했어요. 승소를 했는데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와요. 왜? 그러면서 무너지고 파괴됐던 거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하게. 그래서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과정을 거쳐서 소송을 하고 이혼을 하고 또는 내가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아이들을 양육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재혼을 했든 빨리 내가 그 파괴 습관이 만들어졌다. 그럼 빨리 오세요. 오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안전하게. 파괴 습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파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식적으로 이거를 통제를 하게 되면은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 습관적으로 가지 않고 물론 힘들긴 하더라도 파괴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일상생활 잘해 나갈 수는 있어요. 조금 힘들긴 해도 파괴 습관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 무너뜨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이거 답답하다 힘들다 영상 몇 개 보는 것보다 모임 한번 나오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겪은 일들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하다 보면, 아내들이 상처 표현부터 이 파괴 습관들은 해당 안 되는 게 다 해당돼. 내가 분명히 요것도 했고, 어떤 분들은 요거 했고, 어떤 분들은 하려고 그러다가 오는 분도 계시고, 아무튼 진짜 왜? 너무 노출이 많아요. 방송에서 얘기해 주잖아. 솔루션도 주고. 그래서 남편이랑 대화를 하네요.
대화가 되나? 연출주 심리전이고 나는 예상 드라마인데 대화가 돼요? 한마디 표현하지 말고 내가 알아봐야지. 그래서 얘기 한마디 두 마디 이제 못 견뎌요. 그다음부터 대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싸움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싸우는 사람들이 그럼 제일 먼저 뭐래? 대화를 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화합하게 만드는 방법. 이 갈등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대화를 못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우리 끝내라는 거냐? 갈등입니다. 싸움을 하는 사람들. 갈등과 싸움을 겪는 사람들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뭐예요? 대화 중단. 표현하는 걸 중단해야 돼요.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이 문제 있고 뭐가 있고 옳고 그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내가 아는데 상대는 알려고 들지 않아. 그러면 대화 중단하고 내가 알면 돼요. 알면 돼요. 그럼 문제 안 생겨요. 자, 그런데 상대도 자기 자신을 알아가지고 막 이렇게 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상대도 나름대로 이제 알았어. 요걸 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 이게 대화예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이 순서대로 안 가면은 갈등 싸움하는 사람들은 부채질하는 것밖에 안 돼요. 대화하라고 대화를 하래. 이게 1번, 2번 다 이거 없이 대화부터 하래. 뭘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이미 대화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대화를 중단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혹시 상대는 상대가 아직 모르고 있어? 그럼 기다려야 돼요. 상대가 알 때까지. 아직은 대화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거는 갈등, 싸움 어떤 거에서든 똑같아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편에다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내들에게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면서 1번 상처 표현은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파괴합니다. 이제 파괴 습관을 만듭니다. 파괴 습관이 형성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합니다. 못 견뎌요.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자,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흔히들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파괴해서 편안한 것이 옳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인생 파괴자들이 있어요. 전문가의 탈을 쓴 인생 파괴자가 있고, 친구의 탈을 쓴 인생 파괴자가 있고, 부모의 탈을 쓴 인생 파괴자도 있고요. 부모님이 인생을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인생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들, 굉장히 나름대로 종교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인생 파괴자는 도출 돌렸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편안해지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표현, 파괴 습관. 이거를 권장합니다. 이거를 권합니다. 안전하지 못하게. 그래서 이 인생 파괴자들이 이거를 권합니다. 자, 그런데 개별로 권하는 거는 1대1로 합니다. 그런데 인생 파괴자들이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파괴시키다 보니까 수익이 안 돼. 떼거지로 파괴시키자라고 해가지고 만든 게 뭡니까? 자조모임입니다. 니들 스스로 같이 파괴되는 모임이에요. 이게 자조모임입니다. 인생 파괴자가 자조모임을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흔히 어디서 많이 발생하느냐? 종교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종교. 또 뭐가 있습니까? 동호회. 또 취미, 여행, 기타 등등
거기에 지들끼리 모여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이 모임을 하다 보니까 다 이혼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야. 그럼 이상해. 여기 짜장면 이상해요. 꼭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여자들 모임인데 남자가 운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저 남자잖아요. 외도 상처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운영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와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저도 인생 파괴자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를 가느냐, 여기에 여자인 마음 상담사들이 보조를 합니다. 저는 거의 그냥 기본만 진행을 하지 직접적으로 뭘 하고 이렇게 가는 거를 거의 자제할 겁니다. 여기 마음 상담사들이 참여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도와줄 거예요. 여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남자인데 아내들의 남편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온라인 모임 이렇게 갔더니 운영자는 남자야. 그래서 그 사람 왜 그걸 하고 있을까요? 무르르? 이 자조 모임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끼리끼리 모임은 끼리끼리 또 뭐예요? 종교, 동호회, 취미, 카페, 우리 카페 온라인 모임이잖아요. 밴드, 어쩌고 저쩌고. 이 자조 모임, 인생 파괴자들의 모임이에요. 왜? 안전하지 못한 곳들인데 대부분 어디로 가냐? 편안해지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편안하고 즐겁고 새로운 인생 마치 새로운 인생처럼 살게 되다 보니까 고통에서 당연히 벗어나지죠. 그러니까 안 아파요. 안 아파지니까 표현 마음껏 하죠. 파괴 습관 깔끔하게 만들어서 편안하죠. 남들 파괴하면서 즐거워지죠.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인생 파괴자들에 대한 이 편안해지는 인생 파괴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들이 자기들 딴에는 자조 모임.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우리 모임에 와. 그래요. 갔더니 너무 좋은 거야. 우리 이제 멤버 하나 늘었어요. 인생 파괴 멤버가 하나 늘었어요. 이거 흔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기 가기 전에 혹시 이런 유혹이 있으면 가기 전에 오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충분히 느낄 수 심각해진 사람들 여기 또 옵니다. 왜? 오세요. 저 이거 있다가 진짜 문제가 제가 심각해가지고 너무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파괴시켜놨던 거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치료, 내 인생은 회복이 안 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무너졌던 것들은 되돌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 하자는 거예요. 했던 거. 그래서 상처 표현했던 거, 파괴 습관으로 인해서 내가 했던 거, 이런 모임 가가지고 내가 너무 끌어들였던 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단 교회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이제 뭐 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끌어들이고, 그럼 이혼하게 하고, 결국은 내가 당해보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거. 이제가 파괴 모임으로 이끌었잖아요. 파괴 모임으로. 그런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이런 관련되는 모임이 이런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또 모임이 있으니 이런 현상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모임을 가든 모임을 가기 전에 이미 다니고 있더라도 그 모임이 파괴 모임인지 아닌지 한 번이라도 분석해 보려면, 한 번이라도 보려면 와서 이야기해 보세요. 같이 힘들어하는 분들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인생 파괴자들한테 속아서 내 인생 전부를 그 사람들한테 홀라닥 뺏기지 말고, 특히 성상납하지 마시고 자기 스스로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칫 잘못하면 내 아이들까지 끌고 들어가요. 굉장히 위험한 모임입니다. 이런 일들이 흔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스스로들이,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이 스스로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련된 것을 함께 공유하고 안정해서 일상생활로 가고, 설령 내가 그 전에 몰라가지고 문제 생겼다는 것도 있다, 되돌리는 방법까지도 같이 공유를 할 거예요.
안전하게 되돌려야 돼요, 다. 얼마나 소중하게 잘 살아온 인생들인데 왜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가져갑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이 외도상처 모임 자체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필요하다 생각하면 이후에 알을 막론하고 평일, 주말이 있으니까 그냥 오면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회복하겠다는데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알려질 일 없습니다. 참고를 해서 생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요 인생 파괴자들 모임을 만들 때 인생 파괴자들의 요 자조 모임에서 흔히 발생을 하는 게 뭐냐? 이 아내들이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남자들이 있어요. 이 아내들 다 먹잇감이에요. 성적 먹잇감. 두 번째는 이 아내들이 갖고 있는 재산 다 내 거예요. 한번 성적으로 연결하면 재산까지 다 오잖아요. 다 와요. 집에서는 밥 안 해도요. 이 남자 집에 가서는 밥을 해요. 왜? 이 아내들 먹잇감이에요. 성적으로 뭘로 지들 목적에 이용 대상이 돼버려요. 이 파괴자들의 남자들은 집단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저절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바로 이 파괴자들의 자조 모임입니다. 이게 무슨 자조 모임이에요? 자조 모임이면 그 자파 모임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파괴시키는 그런 모임들. 그리고 마음껏 이 남자들한테 농락당하라고. 그래서 먹잇감이 되고 이용 대상이 되고 아내가 좀 예쁘장하고 괜찮아. 뭐해 그렇게 되면 이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성적으로 재산으로 바른 남자들 뭐 하는데 자기 성공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아니에요. 악마들이에요. 그런데 그 악마들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데요. 관심 주잖아요. 내 남편하고는 완전 달라요. 내 남편은 나쁜 놈이잖아요. 나한테는. 이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내 남편만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타인들, 남들 중에 유일한 내 편인데 내가 외상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뭐로 만듭니까? 너의 편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니까 나쁜 놈들이 내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편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은 다 주지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다 줘요. 막 빌려주기도 하고 뭐도 해주고 그 뭐라 하고 나중에 알그지 되고 대출받아서도 막 갖다 주고 덕분 물론 당연히 몸도 주고 가면서 뭐 필요하다 그러면 또 옆에 친구 하나 또 끌어들여 와가지고 이게 모임이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런 남자와 연결되는 이런 모임들이 흔히 발생을 합니다. 설령 내가 아차 실수해가지고 이용당하고 문제가 생겨서 빨리 오세요. 되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가지고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 홀라다 이혼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또 뒤집어져가지고 왜? 딴 여자들 많거든요. 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빼먹을 거 다 빼먹었더니 이제 날 팽개치네? 죽을 것 같아요. 오세요.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고 회복할 수 있는 걸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하지 말아요. 그거 옳은 길이 아니면은 돌아가야 돼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또 외도상처 모임이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되돌립시다.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조 모임 관련되어 있는 이 사람들 정말 또 조심 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빠져들면 성상납해야 되고요. 내가 알아서 상납해요. 내 몸을.
그리고 내가 알아서 내 재산,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내 재산 갖다 주고, 없으면은 내가 대출 내서도 갖다 주고, 사돈의 팔촌까지, 우리 부모님까지, 누구까지, 시부모님까지 상관없어요. 다 나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유일한 내 편이니까. 이렇게 이상해져요. 애들이 지금 밥 굶고 있는지도 몰라요. 애들이 뭐가 문제인지 관심도 없어요.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건강한 거, 건강했던 것, 인간관계 다 정리하게 만듭니다. 왜? 그래야 마음껏 데리고 놀 수 있거든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 가능하면 뭐를 합니까? 아이들 버리게 하고, 가능하면 남편이랑 이혼하게 하고, 가능하면, 왜? 안 되거든요. 그거 알면은. 가능하면 부모님이랑 연락 못하게 하고, 가능하면 이거 못하게 하고, 가능하면 전문가 못 찾아가게 하고, 가능하면 치료하면 안 되고, 안 돼요, 그게. 왜? 내가 갖고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범죄잖아요. 범죄에 내가 휙 들어가요. 자정 모임 들어가면은 다 무너져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특히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 위험해요. 왜?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가. 그 옆에 있는 사람 다예요. 이거를 참고를 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도 상처 모임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상처 표현, 파괴 습관, 그 다음에 파괴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운영하는 이런 자조 모임들, 그들이 얘기하는 자조 모임들, 그거 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무너지는 길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설령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했더라도 그냥 괜찮으니까 와서 예방하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문제가 있는 것들은 되돌려야 돼요. 그런 모임에 특히 안전하게, 이 안전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안전하게라는 건 뭐냐? 내 인생을,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파괴되어 있는 것들은 회복하면서 그걸 안전한 인생이라. 그래, 인생은 뭐가 있냐? 내 마음도 있어요. 그래, 마음은 치료를 못했다 쳐요. 그럼 통제를 할 수 있는 거, 문제를 해결할 기본 통제는 시작을 하면 되고, 내 성이 있잖아요. 이거 파괴되면 안 돼요. 내 인간관계 있잖아. 아이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인간관계, 그거 파괴되면 안 되잖아. 범죄자들한테, 범죄자들끼리 끼리끼리 그 인간관계 그렇게 형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인간관계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이거 내 인생이잖아요. 이거 왜 파괴합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얼마나 아끼면서 내 아이들, 그리고 내 배우자, 정말 지금까지 내 남편 해가지고 정말 잘 살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일단은 안전하게 보호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 필요해? 그러면 이혼하면 돼요. 문제가 있다? 내가 회복해놓고 안전하게 무너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인생 절대 안 무너져요. 내 인생. 그게 안 되면은 정말 위험해요. 상처 표현도, 파괴 습관도. 파괴 습관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조언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요. 이런 점을 꼭 해야 돼. 그래서 이 외도 상처 모임은 말 그대로 상처 집단이에요. 그래서 서로 파괴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회복되기 바쁘지. 근데 특징이 있잖아요. 내 인간관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모임에 왔다가 딱 벗어나면은 뭐예요? 모임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내 인간관계에서는. 그 장치는 제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모임에 오셔서 회복하고 돌아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에 뭔가 해당된다 라고 생각 들면 상처 모임에 오시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영상에 의존도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본인 인생만 무너집니다. 모르니까. 아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해결해 나가는, 안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끼리 공유를 해야 돼요.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했던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질문 답변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거 오리엔테이션이에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도 상처 모임이라 이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진행을 하지만 마음 상담사들이 안전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또 다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자조 모임 다 똑같습니다. 뭐 때문에? 아픈 분들이 표현하고 파괴습관 모임 때문에 무너져. 이거 원리가 똑같아요. 그런 모임들이 앞으로 확대돼 나가야 될 필요성을 갖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자조 모임을 만들게 되면 아마 마음상담사 전문가가 직접 본인이 이런 모임을 운영을 할 겁니다 라고 해서 자조 모임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기준점을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거, 그 점만 참고를 하시고 다음 주는 제가 2주차는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자조 모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2주차를 제외한 평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이 자조 모임이 있으니까 언제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면 즉시 참여 신청해서 평일날 저녁 모임과 그 다음에 토요일날 낮에 오후 1시에 모임이 있으니까 신청만 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럼 무료입니다. 누구나 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왜? 문 열고 나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걸로 해서 그럼 오늘은 요 정도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모임 아닙니다. 모임 이렇게 운영 안 합니다. 모임은 제가 나가서 뭐 얘기하고 이러는 거 없어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요 정도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고 이제 모임에서 직접 진행을 하면서 배워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